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이심전 저자 박상준입니다. 잠이심전 2편을 보면요. 그 목차를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장에 이제 대한출원에 관한 사안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복성궁의 현형과 피해궁 104페이지에 붙어 있는 거, 이거는 정말 그 이두문파의 그 B급으로 강의에서만 이제 전해져 내려오던 제가 또 이제 협에 강박관념이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협 상황을 굉장히 잘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두 선생님의 이 이론이 그 협에 관련된 이론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협으로 이루어진 어떤 사안이 대안의 내공으로 들어오는가를 보고 얘기를 하는 어떤 추론의 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안 추론이 쫙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안별도 있고 5장으로 가면요. 실천자문두수 명례 선천대안 분석이 있는데요. 일로 가면 이제 유년 출연도 좀 이렇게 맛을 보시도록 많은 얘기를 했어요. 유년 출연에 관해서. 그것의 이론 중에 첩궁공명하고 이제 거울공명. 이것도 이제 역시나 이두문파의 B급인데 유년 출연을 위한 이론이죠. 이것으로 굉장히 잘 풀리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로키법으로 이제 유년 출원하고 하는 실전자미두수에 나온 그런 내용들을 뒤집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이제 또 다른 부칠이 되는 이론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실전자미두수에 나온 로키법이 기본이 돼서 이런 것들까지도 봐주면은 좀 더 선명하게 유년의 사안이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년에 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잠이심전 2편에 379페이지에 유년운을 보는 순서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학 공식처럼 풀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실전자미두수는 수학 공식처럼 뭐 1차 발생, 2차 발생. 그게 이제 5번에 해당되죠. 1, 2, 3, 4가 일단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년의 록기를 돌려서 이 사안들을 보는 것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제 1, 2, 3, 4를 보질 않고 그냥 유년 록기만 돌려서 유년에 관록궁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너 잘리겠다 뭐 이렇게 함부로 추론하다가는 큰일 나죠. 안 맞죠. 해서 그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년운을 보는 순서. 요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대안에서 인동된 궁선인지 여부를 먼저 봐요. 실전자미두수에도 이제 무수히 나오죠. 그래서 뭐 경자년은 무슨 대안 차원에서 2차 발생으로 인동된 궁선이다. 그러니 대안에서 암시된 사안이 발생하기 쉽다. 뭐 이런 식의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먼저 제일 첫 번째 관점이에요. 물론 이제 대안 전체를 어느 정도 조망해서 이 10년 동안에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 화두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앞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유년을 보는 순서를 이렇게 여기다가 쓴 거예요. 근데 대안에서 인동된 궁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안에서 암시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그게 이제 첩궁공명으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첩궁공명은 214페이지 있죠. 자세한 사안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거 가지고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러한 궁선의 유년이 좌한 경우 대안에서 암시된 사안이 발현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일 첫 번째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안에서 인동되지도 않았고 첩궁공명도 해당 사항이 없는 유년은 아무리 록기가 이제 막 현란하게 춤을 춰도 대안에서 암시된 사안이 발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요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1, 2, 3, 4가 그냥 무작위 순서가 아니라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유년 앉은 자리의 궁들과 별들의 성질을 파악해서 그 해의 화두를 파악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천의 전택궁이다. 그럼 이제 전택에 관한 일들이 그 해의 화두가 되겠죠. 근데 전택이요, 그 직장을 의미하기도 하죠. 혹은 실제로 집안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둘 다를 의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좌단성이 하나 있으면은 전택궁에 보좌단성이 있으면 그 해에 집안일도 일어나고 직장에서의 일도 일어난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안이 발생하진 않죠. 보좌단성이 있으면. 일단 앉은 자리 자체가 그러니까 궁과 별들의 성질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별의 성질을 파악한다. 예를 들어 파군운이다. 유년이 파군 자리에 앉아 있다 하면은 파군은 보통 이제 잠이심전에도 썼습니다만
부처, 그러니까 이게 배우자죠.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노복, 이 세 가지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부처에 관한 일, 자녀에 관한 일, 노복에 관한 일이 올해의 화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래 그 파군의 그 성질이 소모할 때 모의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 하여간 신경을 써서 하는 것도 이제 신경을 소모하는 거고, 몸을 쓰는 것도 이제 몸을 소모하는 거고, 뭔가 에너지가 고갈되는 느낌이 들어요. 응? 그래서 파군명은 이제 흔히들 이제 하도 이제 활동적이라서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고 막 그래서 심장이나 신장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소모를 상징하는 별이란 말이죠. 어? 그래서 배우자 때문에 뭐 이렇게 정신이 소모될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그 자녀 때문에 뭐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밖에도 어떤 친구 관계의 일일 수도 있어요. 하여간 소모를 하기 쉬운 게 배우자 때문이고, 그 다음에 자녀 때문이고, 떤 커뮤니케이션 관계 때문이거든요. 특히나 요즘 사회에서는 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친구일 수도 있고요. 뭐 직장 상사일 수도 있어요. 서로 이제 기싸움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 직장 상사하고 충분히 파군의 소모적인 성향이 그 해에 잘 드러나죠. 그래서 어쨌거나 앉은 자리의 궁과 별들의 성질을 파악해서 그 해의 화두를 파악한다. 그다음 세 번째로 외궁의 길성이 몰려있는 유년인지 여부를 파악한다. 외궁의 화과는 남이 문서를 가져가고 외궁의 화권은 남이 권리를 가져가거나 육신에게 안 좋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외궁의 길성이 몰려 있으면요, 그 대한의 명궁은요 살성이 몰려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 채를 되게 안 좋게 보셔야 돼. 그 대한에 살성이 몰려 있으면 당연히 안 좋죠. 근데 그러면 이제 살성이 몰려 있는 그 대한에 이제 궁선에 유년이 좌하면 당연히 그 안 좋겠죠. 그 유년에서 한방에서도 살성이 이렇게 비추니까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건 이제 임상의 어떤 이제 비기예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외궁의 길성이 몰려 있는 유년일 때 특히나 로끼 돌리기 전 얘기입니다. 로끼는 이제 스텝 5 가서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수많은 경험에 의해서 이도 선생님의 경험에 의해서 나온 B급이죠. 그다음 네 번째, 거울 공명되는 궁선이 어디 있는지 확인. 이건 이제 거울 공명은 이제 217페이지에 자미심전 2편에 나옵니다만 굉장히 유용한 이론이에요. 이것도. 해서 대안 차원에서 인동이 안 되는 궁선이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어떤 대안에 이제 록기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자전 형로만 인동이 됐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 뭐 그 부관 뭐 제복은 뭐 전혀 그 10년 동안 아무런 발생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이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은 거울 공명 이론을 이제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제 217페이지부터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1, 2, 3, 4를 거치고 나서 경자년이면 경일몸동 이렇게 유년 록기를 돌립니다. 그 다음에 록기를 돌린 다음에 6번으로 스텝 6으로 가세요. 대안에서 봤던 사안 중에 상관궁의 완성이 필요한 경우 이 유년이 그것에 해당되는지, 즉 상관궁의 완성 1, 2, 3 케이스인지 확인한다.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케이스인지요. 상관궁의 완성하고요, 내외궁의 발견은요 정말 희대의 발견입니다. 무수히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정말 유용해요. 그래서 대안 차원에서 대안의 록기를 돌리기 전에 관제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이제 들잖아요. 선천적으로도 이제 관록궁이 안 좋고 대안의 관록궁도 뭐 염정화학이 떨어지고 뭐 하면 관제가 있기 쉽겠죠. 근데 이제 대안의 록기를 돌려봤더니 관록궁이 인동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은 유년에서 이제 상관궁의 완성 차원에서 관록궁이 인동되면은 당연히 그 해에 관제가 일어나기 쉽겠죠. 그래서 오히려 대안 차원에서 록기를 돌렸을 때 왜 이 궁선이 인동 안 됐지? 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요, 유년에서 그게 인동될 때 그 유년에 해당 사안이 발현된다 라고 오히려 더 잘 찝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잘 찝어요. 그러니까 대안의 록기가 어떤 그 대안의 사안,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대안이다 그러면은 홍란천이니 화관이 뭐 부관 그다음에 문서선인 부질선 뭐 자전선 집안끼리의 뭐 결합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것이 다 인동됐어요. 대안 차원에서. 그러면
오히려 6번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도대체 그럼 이 대안 중에 어느 유년인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그 다음 스텝 7번째로 가서 수미상접, 수미동기. 특히나 대안에서 로끼된 전도된 경우는 수미동기로 유년에서 인동될 때 해당 사안이 발견되기 쉽죠. 실전자미도서에 무수히 많은 명례가 해당 명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인과기미, 인과기도도 상당히 많이 발현이 돼요. 특히나 이 수미동기 대안에서 로끼 전도되고 나서 유년에서 수미동기 시키는 해 아주 징험하죠. 많이 경험을 보신 분들이 이제 많을 겁니다. 8번째 스텝으로 가세요. 대안에서 암동된 궁선을 명동시키는지 확인. 이것도 아주 유용하죠. 암동이 되면요, 당연히 이제 유년에서 이제 그거를 명동시켜줄 때, 그때 이제 그 해당 유년에 해당 사안이 발현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요, 대안에서 이제 군관 공명이 됐어요. 암동이죠. 근데 유년에서 그거를 명동시키질 않아요. 그랬는데 6월에 가서 명동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자미심전 2편에도 그 정조 명반에서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인 영조가 돌아가실 때 그때 이제 그 상문백호가 아마 이 8번에 해당될 거. 그러니까 그 대안에서 암동만 됐다가 유년에서도 암동되고 6월에 가서 명동을 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이 발현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인지 정조 명반에서 영조 돌아가실 때 상황을 설명하다가 이제 나옵니다.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년운을 보는 순서. 이게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제 실전자미도수를 이제 열심히 보신 분들은 5번부터 해요. 아유, 그러지 마시고요. 1, 2, 3, 4에 충분히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5번으로 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6, 7, 8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유년 록기로 보는 게 이제 6, 7, 8에 해당되니까요. 그래서 1, 2, 3, 4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